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의 에고는 더 맹렬하게 작동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꿈, 환영에 빠진다. 꿈 요가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지혜를 당신의 현실 속 관계에 적용시켜 보라.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당신 내면의 껍질을 깨부수는 통찰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연인 및 배우자 관계에서 상대로부터 결핍을 채우려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수용하라.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희망이 적나라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이자 가장 훌륭한 수행의 장이다. 우리는 종종 나의 외로움, 불안, 혹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을 구원해줄 완벽한 대상을 찾는다. 그러나 타인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다. 조건과 기대라는 환영에서 깨어나라. 인연의 시기가 늦어진다는 조바심이나 상대방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 내가 세워둔 조건과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이는 모두 이원성, 희망과 두려움에 갇힌 에고의 통제 욕구일 뿐이다. 나와 비슷한 출발선이어야 안전하다는 믿음조차 당신이 만들어낸 낡은 프레임이다. 상대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존재의 진정한 본성과는 무관하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통제권을 내려놓고 현존하라.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진정한 안도감은 조건이 완벽히 맞아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교류를 혐오나 끌림 없이 충만하게 경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우주로 바라보라. 가족 관계의 가장 무거운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나라. 가족은 당신의 수행을 시험하는 가장 치열한 관계이다.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폭력을 정당화하며 서로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곤 한다. 가족이라는 낡은 정체성에 신물 나기를 선택하라. 부모는 이래야 하고 자식이나 형제는 저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고통을 낳는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괴롭다면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가족이라는 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다.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보아라. 가족 구성원 역시 각자의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발버둥 치는 윤회의 존재일 뿐이다. 그들을 내 삶의 소유물이나 내가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오만함을 버려라. 서로의 짐을 억지로 짊어지려 하지 말고 각자의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 거리를 두고 존중하라. 상처받은 아이의 꿈에서 깨어나라. 과거의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끝없이 곱씹으며 현재의 삶을 망치지 마라. 과거의 기억은 이미 죽어버린 뱀이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진정으로 놓아버려라. 동료들과 상대적 세계에서의 지혜로운 유연성을 발휘하라. 직장은 철저히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세계다. 이곳에서는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가 명확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정답은 아니다.
상대적 세계에서는 그 세계에 맞는 관습적인 수행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세워라. 타인의 무례함, 짜증, 부정적인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마라. 그들이 쏟아내는 스트레스는 뇌의 편도체가 과각성되어 만들어낸 그들 내면의 통증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라.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억울함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마라. 마음의 유연성을 키웠다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도 단호하고 객관적인 거절과 대처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공격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해결해야 할 하나의 현상으로 건조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수행의 척도로 삶되 매몰되지 마라. 직장에서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동료가 있다면 그를 통해 당신 내면의 취약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나 업무가 끝나면 그 관계에 대한 스위치를 철저히 꺼라. 직장 동료라는 페르소나는 퇴근과 동시에 벗어던져야 할 무대 의상일 뿐이다. 관계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알아차림에 달려 있다.